회계의 표면이 군데군데 깨져 있고 특히 끝부분의 손상이 심했다. 두 활자를 비교했다. 발표된 활자는 회계 꺾음과 삐침 등 서체의 특징이 살아있는 반면 가짜 활자는 비교적 단순하다. 활자는 발견 당시 흙에 덮여 있었다. 활자 표면의 흙을 긁어내자 검은 가루가 함께 떨어진다. 이 검은 물질은 활자에 더 많이 남아있다. 연구진들은 획과 획 사이에 끼어있는 이 물질을 먹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활자가 진품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로 보고 있다. 활자의 흙 밑에 먹과 녹이 뒤섞여 있는데 이는 이 활자를 인쇄에 직접 사용한 흔적이라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이제껏 이렇게 정교하게 위조된 활자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흙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거하면 위에 녹하고 그 다음에 먹이 나타납니다. 근데 먹이 글자의 획의 위에 이렇게 도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획과 획 사이에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바닥에까지도 있고 옆면에까지도 있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이 활자를 가지고 많은 책을 찍었다 하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활자가 인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또 있다. 활자를 확대해보면 유독 글씨의 표면에만 윤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지속적인 마찰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인쇄를 하기 위해 먹을 바르고 종이를 문지르는 과정에서 활자 표면에 생긴 흔적이란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요즘에 만들어진 그런 그 가짜 활자라고 한다면은 이 획 밑에 바로 무엇이 나오나 하면은 동 색깔이 노출돼야 될 겁니다. 두 종류의 활자를 다시 비교했다. 가짜 활자의 표면엔 광택이 없다. 대신 활자의 원료인 구리의 색깔이 비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라는 주장과 가짜 활자라는 주장.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 단서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께서는 이 두 종류의 활자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구진들은 이번에 공개된 활자가 위조품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될 만큼 정교하고 사실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얼마든지 위조 기술로 가능한 일이라며 맞서고 있죠. 만약에 이 활자들이 증도가자의 진품이라면 활자에 새겨진 글씨와 인쇄본의 글씨가 일치해야 할 겁니다. 자, 이 책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인쇄본 남명천 화상 송증도가입니다. 이 책의 발문을 보면 중조라는 글씨가 나옵니다. 중조, 말 그대로 다시 새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금속 활자로 찍어낸 인쇄본을 다시 목판으로 옮겨 새긴 후에 찍어낸 것입니다. 목판본 남명천 화상 송증도가는 어떻게 찍어냈을까? 목판에 글씨를 새기는 각자장 김각환 씨와 함께 재현해 보기로 했다. 증도가는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을 한 장 한 장 목판에 뒤집어 붙인 후
다시 새기는 번각의 과정을 거쳤다. 이것은 금속 활자로 찍은 소량의 책을 좀 더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치 복사를 하듯 글씨를 원본과 똑같이 새겨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데는 원본보다 조금 더 굵게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중자가 쭉 내려 끊는 건데 여기가 굵게 나왔습니다. 이 구가 좀 굵게 나와가지고 거의 막혀 있습니다. 시험 인쇄 후 반드시 두세 차례 교정을 거친다.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바로 깎아내시는군요. 똑같게는 하기 힘들 겁니다. 거의 한 99% 정도? 100% 한다고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이렇게 획이라든지 글자의 서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일은 없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굵어지거나 가늘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서체가 전혀 다른 사람의 글씨처럼 서체가 바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번각본의 이런 특성은 진위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한문학자 이상주 교수는 책의 서체와 발표된 활자의 서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달월의 삐치믹이 이쪽 나리를 2등분한 수직선과 이렇게 탁 맞습니다. 육안으로 수직선과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수직선하고 벌써 이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죠. 여기 수직선하고 여기 상당한 거리 차이가.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큰 문제가 그 발글명자에서 삐침이 그 증도가자는 상당히 핵이 삐침 끝으로 올수록 상당히 뭉툭하고 굵습니다. 근데 번각본 증도가자는 그 삐침이 끝으로 내려올수록 거의 칼끝처럼 아주 뾰족합니다. 그는 책에 인쇄된 글자의 획은 뾰족한데 활자에 새겨진 글씨의 획은 뭉툭하다고 주장한다. 두 글자의 서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획의 길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인쇄본에선 달월의 삐침이 짧은 데 반해 활자에선 날일자를 2등분한 지점까지 길게 내려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권희 교수 연구팀은 활자의 실물을 직접 보지 않아 생긴 오해라고 주장한다. 활자를 자세히 보면 의문이 풀린다는 것이다. 달월자의 양쪽 획이 아래쪽이 지금 사가서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활자의 선으로서 있었느냐 아니면은 현 상태에서 무너져 버렸냐 하는 그 부분은 현재 상태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맞는 걸까? 발글 명자를 확대하자 획의 선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끝부분에 이르자 상황이 달라진다. 획의 끝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남권희 교수 연구팀은 원래 있던 획은 날카로웠지만 활자 표면이 부식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뭉툭하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그 활자와 가장 유사한 명자를 찾아보면 그리고 책에서 문제의 활자처럼 달월자의 획이 길게 삐치는 글자를 찾아서 제시했다. 예, 여기 20페이지에 그 등장하는 쪽을 보겠습니다. 연구팀이 제시한 글자의 획은 날일변의 중심 지점까지 삐쳐 있다. 활자에 새겨진 명자는 증도가 번각본의 서체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증도가 보내는 그 발굴 명자가 총 44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44자가 새겨져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명자를 갖다가